확인된 정보를 신속히 전합니다. 코로나19 11시 통합 뉴스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0시 기준 국내 신규 확진자는 4명 늘어서 누적 확진자 수는 1,81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나흘 만에 지역사회 감염이 한 건 남았는데요. 잠시 뒤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브리핑이 있을 예정입니다. 먼저 이충환 의학전문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4명 나와서 사흘 연속 5명 미만이긴 합니다만 나흘 만에 지역사회 감염이 한 건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네. 사흘 연속 지역사회 감염이 제로 없었습니다. 네. 나흘 만에 이제 지역사회 감염이 나왔는데 경기도에 사는 20대 남성이고요. 네. 지난 5일간의 연휴 기간 동안 이분이 이제 동선이 좀 깁니다. 많이 돌아다녔고 일단 네. 병원 또 음식점 또 서울에 있는 이태원의 클럽도 방문을 해서 지금 접촉자를 분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확진자 현황부터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주시겠습니까? 일단 신규 네. 확진자는 4명이고 해외 유입이 3명입니다. 지역사회 네. 감염은 1명이고 그래서 지금까지 9,400여 명이 이제 완치 판정을 받고 격리가 해제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완치율이 87%로 올라갔고요. 사망은 한 분이 늘어서 256명, 2.37% 치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지역사회 감염이 한 건 나왔는데 이제 연휴 기간에 나왔기 때문에 향후에 5월 5일 끝나고 2주간은 조금 더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겠어요. 사실 방역 당국이 네. 지금 생활 속 거리두기로 이행돼서 넘어갔지만 방역 당국이 가장 조심해야 된다, 주의해야 된다는 것들이 이런 겁니다. 20대 남성인데 어디서 감염돼 있는지를 잘 모르는 상황이고요. 감염 경로를 모르는 경우죠. 예. 네. 또 여러 명 다중이용 시설에 가서 또 거기서 수백 명하고 접촉을 했을 테니까 네. 또 집단 감염 발생 위험도 좀 높아진 상태고요. 그래서 주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잠시 뒤에 리포트에서도 언급이 되겠습니다만 어제부터 생활 속 거리두기가 전환이 됐는데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어요. 4대 수칙 잘 알고 네. 계시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아프면 3, 4일 집안에서 머물기입니다. 그런데 네. 이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가 이제 굉장히 열심히 일하는 그런 사회이긴 한데 네. 이런 불이익 같은 게 없을 수가 있느냐 이런 걱정도 좀 있는 상황이죠. 네. 그렇군요. 자, 중대본의 브리핑이 곧 시작될 것 같은데요. 네, 현장으로 가서 중대본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아마 오늘 그 현황과 관련돼서도 언급이 될 것 같고요. 또 생활 속 거리두기 첫날이었기 때문에 또 평가도 있을 것 같습니다. 5월 7일 목요일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 환자는 4명이고 치료받고 있는 환자는 총 1,135명입니다. 사망자는 256명이고 어제 안타깝게도 한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께는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규 확진 환자 4명 가운데 해외 유입 신규 사례는 총 3건으로 검역 단계에서 확진된 사례가 1건, 지역사회 확진 사례가 2건입니다. 나머지 1건은 국내에서 발생한 지역사회 감염 사례로 감염 경로를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오늘 중대본 1차장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는 관계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코로나19 발생 및 조치 현황을 점검하고 생활 속 거리두기 이행 및 홍보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박능우 1차장은 국민 여러분께서 함께해 주신 덕분에 조금씩 우리가 일상을 되찾아가고 있다며 그동안 잘 실천하고 협조해 주신 것처럼 감염 예방 수칙을 일상 속에서 실천해 주실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한편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코로나19의 재유행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다며 방역당국은 상황이 악화될 경우에 대비하여 대응 체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할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어제는 일상생활과 방역이 조화를 이루는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한 첫날이었던 만큼 많은 분들께서 한결 숨통을 트고 경제활동, 등교 준비 등 일상으로의 복귀를 준비하고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로의 전환과 함께 국내 신규 확진 환자도 오늘로 3일째 5명 이하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지역사회 감염 사례가 1명 발생하는 등 여전히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사례가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방역당국은 4월 말부터 이어진 연휴가 종료되는 2주간은 코로나19의 감염 추이에 대한 감시와 모니터링을 더욱 철저하게 할 계획입니다. 연휴 기간 이후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1339 또는 보건소의 안내를 받아 근처의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제 일부 사업장이나 시설을 이용하시면서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을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나 혼란을 겪으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1, 2m 거리두기 등 지침 준수가 어렵거나 현실에 적합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 수렴을 거쳐 수정하고 개선할 계획이며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일상생활에서 창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적극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일상 속 개인 행동을 변화시키고 나아가 새로운 사회 문화적 규범을 만들기 위해 개인 방역, 집단 방역 등 핵심 5대 수칙을 중심으로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직관적으로 방역 수칙을 소개하는 대표 영상과 학생, 직장인, 어르신 등 대상별 실생활 사례로 구성한 다양한 영상을 제작하여 방송, 온라인, 오개 등 여러 매체를 통해 안내할 계획입니다. 영상 이외에도 웹툰, 유명 인플루언서와 함께하는 SNS 캠페인 등 다양한 형태로 콘텐츠를 확산 중에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인기 있는 어썸하은, 도티 등 유튜버 스타와 함께 방역 수칙 교육 영상을 촬영해 학생들도 방역 지침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홍보물은 코로나19 공식 홈페이지를 비롯해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복지부 공식 SNS에서 확인할 수 있고 누구든지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니 많이 활용하고 확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장기화된 거리두기의 피로감을 느끼실 국민들을 위해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라는 핵심 수칙을 중심으로 국민의 연대와 협력을 촉구하는 홍보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을 활용해 인스타툰을 제작하고 전국의 광고 분야 대학생 연합 동아리와 협업해 마음 가까이 두기, 생활 속 거리두기 관련 웹툰, 영상을 제작하고자 합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은 정부가 혼자 만들고 시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지침을 적용하는 단계에서 사람간 거리두기 수칙 준수를 위해 대기선에 스티커로 1m 간격으로 표시를 하는 등 창의적인 내용들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지침을 홍보하고 확산하는 단계에서도 내가 만든 지침을 내가 알린다는 마음으로 많은 감심과 참여를 보여주시면 방역 수칙이 더 빠르게 일상 속에 녹아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오후 5시 50분부터 90분 동안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대응 경험을 소개하는 온라인 외신 브리핑이 예정되어 있으며 TV와 유튜브로 생중계할 예정입니다. 이번 외신 브리핑은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방역 체계 및 대응 방식에 대한 각국 언론의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계기를 통해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대응 경험이 널리 알려져 세계 각국의 방역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앞으로도 우리나라와 방역 경험 공유를 희망하는 국가들과 화상회의, 웹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해 나갈 예정입니다. 5월에 접어들면서 날씨가 많이 더워져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게 이전보다 더 답답하고 불편함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KF80 마스크나 수술용 마스크뿐 아니라 면 마스크도 올바르게 착용하면 코로나19 확산을 막을 수 있으므로 덥고 답답하다는 이유로 마스크 착용을 소홀히 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2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야외나 개별 공간에서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할 필요는 없지만 밀폐된 공간에서 많은 사람들을 접촉해야 하는 대중교통, 공영장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울러 마스크를 착용하더라도 사람 사이에 거리를 두는 것이 중요하므로 손 씻기, 기침 예절, 사람 간 거리두기 등 다른 방역 수칙도 충분히 숙지하시고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동안 의료기관 방문을 미뤘었던 분들은 예방접종, 건강검진 등 필수적 의료 서비스는 받으시길 권합니다. 코로나19가 두려워 제때 검진을 받지 않거나 다른 감염증 예방접종을 미루면 건강에 더 큰 위협이 될 수 있으며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한 이후 등교, 외부활동 증가 등으로 여타 감염병이 유행할 가능성이 상존하므로 필수 예방접종은 때를 놓치지 말고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내일은 48번째 어버이날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부모님께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준비하고 계실 것입니다. 개인 핵심 5대 수칙 가운데 마지막 수칙은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입니다. 몸은 떨어져 있지만 부모님께 전화나 영상통화 등을 통해 연락하셔서 서로의 안부를 묻고 마음을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랫동안 뵙지 못한 가족을 만나고 싶은 마음은 깊이 이해하지만 아직 코로나19가 끝난 것은 아니므로 직접 찾아뵙는 것은 신중하게 판단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몸이 조금이라도 안 좋다고 판단되시면 우리 모두의 건강을 위해 찾아뵙지 말 것을 권고드립니다. 혹시 병원이나 시설을 방문하시게 될 경우라도 거리두기와 개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가족 간의 사랑을 표현하면서도 거리두기 및 방역수칙을 잘 지키는 수준 높은 시민의식을 한 번 더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이의경 식약. 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브리핑 들으셨습니다. 이어지는 질의응답은 KBS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충원 의학 전문 기자와 함께 브리핑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현재까지는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우려스러운 부분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부분에 대한 언급이 나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깜깜이 환자라고 하는데 지역사회 감염에서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지금도 조사 중이죠. 네. 어디서부터 이제 이게 왔는지 전파가 됐는지를 찾을 수 없는 경우가 지금 한 5% 이내로 네. 지금 나오고 있는데 나흘 만에 나온 지역사회 감염도 그런 사례에 속하는 것 같습니다. 아직 조사는 중이지만 뭐 해외에서 들어온 그런 그 사실이 없기 때문에 그렇군요. 지역사회에서 전파된 것으로 보이는데 네. 우리는 잘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연휴 기간이 길어졌기 때문에 아까도 잠깐 언급이 됐습니다만 한 2주 정도는 지켜봐야 되겠고 특히 연휴 기간 이후에 좀 몸이 안 좋다 그러면 바로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 앞서 20대 남성도 연휴 네. 기간 동안 다행히 이제 직장을 나가지는 않았고요. 연휴 기간이었으니까. 하지만 이제 집 밖에서 많이 이제 여러 곳을 방문을 했습니다. 네. 병원도 갔었고요. 음식점도 방문을 했고 또 서울 이태원의 클럽도 방문을 했기 때문에 네. 그런 지역사회 감염의 한두 사례가 산발적으로 나올 수도 있지만 또 이게 또 집단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주의가 좀 필요한 거고요. 네. 더더군다나 이제 내일이 어버이날입니다. 어버이날이면 네. 이제 부모님을 방문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특히 이제 병원이나 요양시설에 계신 분도 방문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죠. 이 방역 당국에서 좀 경고를 한 것은 혹시 본인이 몸이 좋지 않은데 네. 부모님을 방문함으로써 또 더 어떤 큰 피해가 확산의 날 수 가능성이 있죠. 네.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주의가 필요하다. 병원이나 시설을 갈 때는 또 거리 두기를 또 잘 지키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네. 얘기를 했습니다. 개인 방역 5대 수칙 중에 마지막이 이제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라는 거면서 또 언급을 했습니다. 워낙 이제 생활 속 거리두기나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다 보니까 좀 예민하게 하시는 분들, 본인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요. 이런 심리적인 안정감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ICT 기술이 많이 발달을 해서 네. 영상 통화도 가능하고 또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로 얼마든지 마음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생활 속에서 진짜로 이렇게 거리는 두더라도 이 마음은 좀 가까이 하는 자주 찾아뵙지는 못하더라도 그렇죠. 안부는 자주 전하고 또 인사도 전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날씨가 더워지면서 어제도 이제 생활 속 그 거리두기 첫날이었었는데 이제 마스크 착용에 대한 문제가 나왔어요. 이제 보건용 마스크 같은 경우는 답답하기 때문에 그거를 좀 기피하는 분도 계신데 지금 브리핑에서는 면 마스크도 올바르게 사용하면 괜찮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리가 이제 보건용 마스크에 두 종류가 있는데 네. KF94하고 KF80 있습니다. 근데 네. 대부분의 분들이 KF94를 찾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제대로 촬영하게 되면 굉장히 답답합니다. 답답하죠. 굉장히 답답합니다. 네. 그래서 앞서 그 방역 당국도 KF80도 괜찮고 또 너무 답답하게 되면 꽉 조이게 되면 또 힘들잖아요. 더위에서 땀도 나고. 그래서 면 네. 마스크도 착용을 하는 게 오히려 제대로만 착용한다면. 마스크를 벗는 것보다 낫다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네. 제 생각엔 또 많은 전문가들이 병원용 마스크가 있습니다. 덴탈 마스크라고 하죠. 그렇죠. 그것도 거의 KF80 이상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걸 착용을 하셔도 됩니다. 네. 이런 밀폐된 공간이나 대중교통을 탑승할 때는 반드시 착용을 하셔야 되고요. 네. 사람이 거의 붐비지 않는 야외 활동 시에만
마스크를 조금 벗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밀집돼 있고 또 사람들이 있을 경우에는 나를 위해서 또 상대를 위해서 마스크를 좀 올바르게 착용하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의료기관 방문이 사실 그동안에는 꺼려지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네. 아까 브리핑에서는 본인이 건강검진을 위해서나 또 건강을 체크해봐라. 의료기관을 뭐 방문해도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왔네요. 특히 어린이 같은 경우는 이제 필수 예방접종 맞습니다. 스케줄이 네. 있습니다. 근데 병원을 가기가 좀 꺼려져서 네, 기피하시죠. 방문을 못하고 조금 네. 미루어 놓으신 그런 상태인 분들도 계실 텐데 일단 필요한 예방접종은 반드시 받으시고요. 또 최근에 일본 뇌염 주의보가 내렸었죠. 그래서 그렇구나. 일본 뇌염 어르신들도 일본 뇌염 그 예방접종이 좀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예방접종을 받는 게 필요할 것 같고 건강검진도 좀 이렇게 스케줄을 뒤로 미루신 분들이 계실 네. 텐데 필요한 검진이 있다면 반드시 병원을 찾아서 좀 체크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오후에 이제 외신 브리핑이 있다면서요. 그 K 방역과 관련돼서 또 많은 것들을 또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이 네. 상당한 모범 사례고 확실히 환자가 많이 줄었고 지금은 그렇죠. 어느 정도 통제가 잘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모범 사례를 좀 K방역을 알리기 위해서 오늘 오후 5시 50분부터 90분간 네. 외신 브리핑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온라인으로도 이제 진행을 해서 많은 어떤 우리들의 사례, 경험들을 좀 전 세계에 알릴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알겠습니다.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거리두기 수칙이 권고사항일 뿐이기 때문에 강제성은 없는데 정부가 일부 법제화를 추진한다면서요? 일단 거리두기 생활 속 네. 거리두기의 일 원칙이 아프면 3, 4일 동안 집안에 네. 머무르기인데 이 불리기에 대한 걱정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이익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또 필요할 것 같고 네. 기업도 인력에 대한 어떤 좀 지원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경제적으로 그렇죠. 쉬게 되니까 그런 네. 제도적 장치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알아서 이제 그 뭐 방역을 수칙을 정해서 그 뭐 담당자도 이렇게 두게 했는데 네. 이거를 좀 강제화하는 법제화하는 것도 좀 법제화요. 필요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취약한 쪽이 요양병원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법적 제도적 장치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 기자 수고했습니다. 정부가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프리랜서나 영세 자영업자 등 93만 명에 대해서 매달 50만 원씩 석 달간 지원하기로 했는데요. 그 구체적 기준이 나왔습니다. 이른바 한국판 뉴딜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3대 영역의 10개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비상경제중대본 회의 내용 박예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는 오늘 두 번째 회의를 열고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세부 추진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등 93만 명에게 한 달에 50만 원씩 석 달간 15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 즉 4인 가구 기준 약 475만 원보다 적거나 신청인 연소득이 5천만 원 이하 또는 연매출 1억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코로나19로 소득이나 매출이 25% 이상 감소했으면 지원 대상입니다. 또 가구가 중위소득 150% 이하, 신청인 연소득 7천만 원 이하이거나 연매출 2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이나 매출이 50% 이상 감소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엔 약 1조 5천억 원이 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판 뉴딜의 방향도 3대 영역 10개 추진 과제로 구체화됐습니다. 데이터, 5G, AI 기반 구축과 비대면 산업 육성, 사회 기반 산업을 뜻하는 SOC의 디지털화라는 세 가지 영역 안에서 정부가 10대 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민 체감 핵심 6대 분야 데이터 수집과 5G 기반 조기 구축, AI 데이터 기반 확충, 비대면 서비스 확산 기반 조성, 노후 국가 기반 시설 디지털화 등이 10대 과제에 포함됐습니다. 임팩트 있는 대규모 혁신 프로젝트로서 앞으로 2, 3년간 집중적으로 추진될 일종의 성과 프로젝트로서의 성격을 지닙니다. 정부는 다음 달 초 이 같은 한국판 뉴딜의 세부 추진 방안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 이번엔 KBS 재난방송센터 연결해서 코로나19 현재 상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김민경 기자, 조금 전 발표된 확진자 현황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잠시 전 방역 당국의 발표에 따르면 확진자는 4명 늘었습니다. 현재까지 모두 1,810명인데요. 이 중에 격리 중인 환자는 1,100여 명으로 전체의 10% 정도입니다. 오늘 주목할 만한 부분은 나흘 만에 지역사회 감염 사례가 나왔다는 점인데요. 경기 지역에서 1명의 지역사회 확진자가 나왔고 검역을 포함한 해외 유입은 모두 3명입니다. 최근에 신규 확진자가 대부분 붉은색으로 표시되고 있는 해외 유입 사례였고요. 특히 최근 사흘 연속해서는 해외 유입 사례만 나왔지만 오늘 다시 파란색으로 표시되고 있는 지역사회 확진자가 발생한 겁니다. 아직은 경계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또 해외 유입 사례 중에서 최근 방역 당국이 주시하고 있는 부분은 쿠웨이트 지역인데요. 최근 나흘 동안 쿠웨이트 입국자만 6명이 확진된 걸로 파악돼서 현직 근로자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확진자는 크게 줄었는데 아직 사망자는 나오고 있는 점이 우려스럽네요. 네, 오늘도 사망자가 1명 더 늘어서 지금까지 사망자는 모두 256명입니다. 이제 치명률은 2.4%까지 올라갔습니다. 다른 나라 상황도 보겠습니다. 현재 치명률이 가장 높은 곳은 프랑스입니다. 18%를 넘어섰고요. 영국 같은 경우에도 15%에 이릅니다. 미국은 현재 6%를 보이고 있고요. 일본은 3.6%로 분석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해외 국가들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낮지만 고령층에선 치명률이 높게 나타나는 만큼 방심하기에는 이릅니다. 생활 속 거리 두기 이틀째입니다. 손 씻기와 기침 예절 등 기본 수칙뿐 아니라 마스크 착용도 계속 신경 써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재난방송센터에서 KBS 뉴스 김민경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책임론을 놓고 미중 양국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우한 연구소 유래설과 관련해 상당한 증거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코로나19의 기원을 조사할 전문가팀을 중국에 파견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 김철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확실성을 갖고 있지 않지만 중국 우한 연구실에서 왔다는 상당한 증거가 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언론 브리핑에서 코로나19의 기원과 관련해 이같이 밝히며 중국을 또다시 압박했습니다. We don't have certainty, and there is significant evidence that this came from the laboratory. 지난 3일 거대한 증거가 있다고 발언했던 것에 비해 수위 조절을 했지만 중국에 책임이 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중국이 코로나19와 관련해 보다 투명했다면 전 세계 수십만 명의 죽음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정보 공유를 거부하고 있다며 코로나19가 어느 곳에서 시작됐는지 계속 파악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American people remain at risk because we do not know. To your point, we don't have certainty about whether it began in the lab or whether it began someplace else. 이와 관련해 세계보건기구 WHO는 코로나19 기원을 조사할 전문가팀을 중국에 파견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미중 간 갈등이 오는 18일부터 열리는 WHO 총회에서 타이완의 재참여 문제로 더욱 격화될 것이란 관측도 나왔습니다. 타이완은 2016년부터 중국 반대로 WHO 총회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미국은 올해 타이완 초청을 요청했고 중국은 이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미중 간 갈등이 고조되면서 제2의 무역전쟁이 재발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는 11월 미국 대선이 다가올수록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때리기가 더욱 강해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합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김철우입니다. 유럽 상황입니다. 영국의 코로나19 사망자가 유럽에서는 처음으로 3만 명을 넘었습니다. 확산세가 꺾인 이탈리아에서는 누적 완치자 수가 실질 감염자 수보다 많아졌습니다. 유광석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영국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영국 정부는 코로나19 누적 사망자가 3만 76명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30,076 have now died. That's an increase of 649 fatalities since yesterday. 이로써 영국은 유럽에서 처음으로 사망자 3만 명을 넘은 국가가 됐습니다. 전 세계에서는 7만 명을 넘은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습니다. 누적 확진자는 20만 1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날보다 6,100여 명 증가했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가 약 5천 명에 이릅니다.
이탈리아는 꾸준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에서 회복된 완치자는 모두 9만 3천여 명, 현재 실질 감염자 수는 9만 1천여 명입니다. 처음으로 누적 완치자 수가 실질 감염자 수보다 많아졌습니다. 완치자와 사망자를 뺀 실질 감염자 수는 지난달 23일 정점에 이른 뒤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달 4일부터 단계적인 봉쇄 완화에 들어간 이탈리아 정부는 이틀 동안 순조롭게 조치가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주세페 콘테 총리는 코로나19 상황이 양호한 지역에선 당초 일정보다 앞당겨 일반 상점과 음식점 등의 영업을 재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유광석입니다. 어제부터 생활 속 거리 두기가 시작이 됐는데요. 많은 시민들이 기존과 크게 달라진 점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식당이나 재래시장 등에서는 정부 지침을 지키기가 쉽지 않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생활 속 거리 두기 첫날 모습 김혜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70일 넘게 닫혀있던 미술관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입구에서 발열 체크를 하고 사전에 온라인 예약을 하면 입장할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인터넷으로 작품을 볼 수 있게 했었는데 직접 보고 싶었는데 막상 이렇게 직접 보게 되니까 좋습니다. 생활 속 거리 두기 전환과 상관없이 기존대로 운영하는 커피숍도 있습니다. 원래 5개였던 의자는 여전히 2개만 남겼고 안전을 위해 계산대 앞 간격 유지 바닥선도 그대로 놔뒀습니다. 도심 재래시장엔 모처럼 활기가 돌았습니다. 방역 지침을 지키기 위한 노력도 계속됩니다. 시장 입구에는 여전히 방역을 위한 손 소독제가 비치돼 있습니다. 하지만 눈으로만 상품을 보고 사라는 정부 지침이 현실적이지 않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여기 시장, 재래시장은 고르는 재미로 오는 건데 그걸 만약에 손으로 못 만지게 하면은 손님들이 싫어해요. 식당에서도 모든 종류의 음식을 개인 접시에 덜어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단체 손님이 오셨다라든지 그렇게 되면은 다 각자 따로 반찬을 드리기가 사실상 쉽지는 않을 것 같고. 생활 속 거리 두기 첫날 크게 달라진 점은 없다는 시민들이 많았습니다. 못 느끼겠어요. 서로 공간을 띄우고 앉고 마스크 다 착용하고 그동안에 해오던 대로 계속 해나가는 것 같아요. 하지만 때 이른 더위에 마스크를 벗은 사람이 늘고 출퇴근 대중교통에서도 정부 지침 지키기가 쉽지 않은 만큼 각자가 어느 때보다 조심해야 할 시점입니다. KBS 뉴스 김혜주입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룸은 잠시 뒤 12시 뉴스에서 이어집니다. 고맙습니다.